잘 들리시죠? 네. 자, 두 번째 거 가볼까요? 승진 대상자. 이거는 저 댓글을 봤더니 비율로 보면 A가 한 3분의 2, 그죠? B가 한 3분의 1 정도네요. 대략. 그냥 얼추 봤더니. 음. 자, 이 중에서 자, A를 추천하시는 분, 예, 누구 대표로 한번, 예,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마이크 하나 켜시고. 자, A 있으신 분, 아무나. 목소리 들으면 안 창피하잖아요. 그냥 아무나 떠들어보세요. 자, 자, 나는 A다. 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왜 A를 추천했는지. 응?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예, 역시 적극성, 예, 적극성정. 네, 자, 자, A이시고요. 자, A를, 자, 그 이유는 뭔가요? A를 추천하신 이유? 일단 지금 사회가 수평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 사회도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 갈수록 이제 중요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상위 그 계급으로 올라갈수록 의사소통 능력에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A를 골랐습니다. 몰랐다. 오케이. 다음에, 뭐, 되게 3번은 뭐 되게 의견들이 없으시다. 3번은 어떤가요? 예, 반발한다면 어떡할래? 자, 2번 뭐 일단, 그다음 반발한다면 어떡할래? 일단 뭐 그 반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되게 그 뭐라 그러고 그 타당하면은 이제 다시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 세워가지고 이제 승진 대상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자신이 이제 떨어졌다는 이유로 반발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 명확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주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그냥 승복 못하겠다고 반발한다고 해서 뭐, 그럼 3번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나요? 예. 3번 그 부분이 그 승진 방식을 바꾸는 데 대해서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음, 일단 뭐 지금 A가 결정된 상황에서 바꾸는 것은 일단 A에 대해서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A 말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방식을 그것은 바꾸는 다음 것이 좋을 것 차부터. 같습니다. 네. 되게 보니까 3번은 뭐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야, 했는데 이거 뭐 다시 또 뒤집으면 좀 그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거는 뭐 대부분 다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은 이제 1번 추천이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뭐 본인의 이유는 아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이유가 A가 낫다고, 승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의사소통이 그 위로 상위 계급으로 갈수록 위로 중요하다. 갈수록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자, 네. 키워드 의사소통. 예, 그 정도. 혹시 A 신청하신 분 중에 이유가 좀 다른 분이 계신가요?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른 분. 뭐 A인데, 아까 이제 첫 번째 분은 이제 의사소통력이 이제 위로 갈수록 승진할수록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주셨고요. 다른 분, 다른 이유가 있으신 분, A를 추천하시는데, 다른 분 없나요? 조남땡님, 예, 저는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이유로 A를, 봉사하고 이게 뭔 상관이 있죠? 인간관계로 봉사합니까? 네. 자, 다른 분, 혹시 좀 마이크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다른 이유. A가 3분의 2인데 왜 이렇게 다들 조용하고 계시지? 아까 저기 누구시더라? 음, 저기, 아이고. 다른 분 혹시 마이크 켜시고 좀 얘기해 주실 분 없나요? 다른 이유, 다 그 의사소통 능력이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제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저는 의사소통이라는 면에서는 같은데, 음? 어, 업무 능력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낫다는 게 좋다는, 낫다. 예. 발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지금 업무 능력이 좋은 B를 선택하지 않고, 업무 능력이 좋지만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B를 선택하지 않고 A를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다시요? 발전 가능성 때문이다? 네, 업무 능력은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높지만 음. 인간관계는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관계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 별로 개선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가능성이 근데 업무 능력보다는 낮다. 네, 그렇습니다. 음. 뭐 일단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뭐 이유 같고요. 또 다른 분 결국은 하여간 인간관계가 직무 역량보다 중요하다. 업무 능력보다 여기 인간관계냐 업무 능력이냐. 물론 이제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뭐 유사한 문제죠. 네, 그렇게 합니다만 일단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이유는 아까 소통이 상대할수록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업무 능력은 개발하면 되지만 인간관계는 개발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어렵다. 두 가지 이유가 좀 나왔고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없는 걸로 그러면 대략 다른 이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바꿔서 이제 B를 추천하신 분, B를 추천하겠다고 하신 분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맞짱 뜨는 거죠, 서로? 누구 안 계십니까? 아마 켜고 그냥 합시다. 뭐. B를 했는데 B를 추천하시는 분 이유. 네, 저 네, 오케이. 말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B를 추천한다고 했는데 자, 그 이유는 B는 인사 추천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객관성. 네. 인간 관계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지만 업무 능력과 성과 같은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능력을 더 우선시해서 추천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근데 네, 의사소통은 객관성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따라서 이쪽 A 하신 분한테 반론으로 제가 드릴 거예요. 자, B에서 객관성이 없다고 하는데 어쩔래? 자, 답변 좀 준비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객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분, 다른 이유. B를 추천하는데, 다른 이유. 뭐죠? 이런 자리를 또 생각들을 좀 정리해보는 자리예요. 그냥 서로 뭐 정답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배지님. 네. 네. 저는 B를 추천했는데요. 네. 저는 아까 다른 분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이유로 A를 추천하셨는데, 음, 저는 오히려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개인의 업무 능력이 시민이나 뭐 가령 납세자와 같이 그들의 재산 또는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위치이기 때문에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상급자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보다는 미숙한 동료나 후임을 좀 이끌어주는 위치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능력을 중요시 더, 네, 여겼습니다. 알겠다. 그래서 필요하다. 본인 생각에서 일단 업무적으로 업무 처리력이 있어야 된다. 당연하게도 올라갈수록 예, 그게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업무 처리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드셨습니다. 저쪽에서는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라고 하셨고, 저쪽에서는 발전 가능성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다른 분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치님, 발전 네. 가능성? 예, 업무 능력은 개발하면 된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뭐 그렇게 발전되기 어려울 거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반대측에서. 인간관계
저도 그분과 마찬가지로 음, 업무 능력 역시 발전이 더 수월하게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 능력은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어, 인간관계 능력을 음, 더 키우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사회력 같은 것도 분명히 기를 수 있는 덕목인데 너무 경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케이. 예. 이 공격 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B를 추천하는데 다른 이유, 아까 이제 객관성, 예, 그다음에 위로가 시작하니까 능력, 업무 처리 능력이 일단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이 있었고요.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아까 우리 포인트 받으신 아까 김지땡님, 네, 할머니 식탁에서 네네. 자, 본인은 어떤 편이시고 근거를 좀 들어볼까요? 저도 B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업무 능력이 우선이다. 됩니다. 네,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어, 일단 기본적으로 공직자는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인간관계는 원활하면 더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보조적인 역할인 것이고요. 옵션이다. 네, 그래서 업무 능력은 필수이고 인간관계는 옵션이다. 네, 그래서 조직 차원에서만 봤을 때는 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을 올리는 게 더 조직의 어떤 운영에 편하고 할 수 있겠지만 음, 우리가 조직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운영하는 이유는 조직이 편하자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뭔가 이제 성과도 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업무 능력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다른 관점이네요. 예, 정부가 존재하는 건 조직이 편하자고 있는 게 아니다. 네. 네. 그런 말씀.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에릭센님, 예, 또 따봉 받으신 에릭센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본인은 저도 그 업무 역량에도 좀 더 비중을 뒀는데요. 그 이유는 이유는 일단 하위직과 상위직의 그 직무 자체가 음, 다르다는 점에서 하위직과 상위직에는 상위직을 알아야 된다. 예, 다 일단 하위자를 통솔해야 되고 또 그 직위 자체가 뭐 정책 결정이라든지 음, 뭐 이런 거에 더 가깝기 때문에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신진할수록 전문성 요구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상대적으로 인간관계보다 업무 능력에 더 평가 기준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음, 네, B를 배를 줬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또 갑자기 또 B 쪽에 쏠리는 느낌이 있어서, 예, 균형 감각을 맞추기 위해 다시 자, A 쪽 반론. A분들이 한 3분의 2쯤 돼서 더 많으신데, 다 이제 또 B로 몰리네. 자, A가 필요하다. 예, 반론. 일단은 아까 전에 그 인간관계랑 의사소통 능력의 객관성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객관성. 일단은 그 객관성 부재 해결 방법으로 일단 여러 팀원들의 평가서나 그런 걸 작성해서 점수제로 평가를 하면은 객관성의 부재가 상당 부분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이제 말하는 이제 피어 리뷰라는 표현을 쓰죠. 예, 동료 평가, 뭐 다면 평가,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만, 뭐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리고 업무 능력, 그 인간관계가 그 부수적인 영역이다라는 고 하셨는데 일단 업무 능력과 인간관계는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는 조직이 일단 잘 돌아가야 이제 그 국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조직이 잘 그렇게 들어가야 생각합니다. 된다. 조직이 잘 들어가야 된다. 네. 또 약간 객관성 평가는 이제 동료 평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인간관계 부분은 그럼 제가 여기서 반론을 좀 드리고 싶은데 동료 평가 저 얼마 전에
이제 네이버였나요? 네이버였죠? 왜 뭐 저기 뭐 불행하게 이렇게 좀 하셨던 분들이 이제 독립평가 시스템에 관련돼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제 문제가 돼서 고용노동부에서 한 올 봄쯤인 거로 기억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뭐 특별 근로감독 들어가고 뭐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독립평가라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걸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독립평가가 꼭 인간관계 평가인가요? 그러니까 뭐 꼭 인간관계 평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동료 평가에 인간관계의 객관성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방안을 일단 제시를 한 것이고요. 그거 들어갈 수 있다. 네. 음, 네. 오케이. 네, 또 다른 분. A. 자, 반론. 할머니보다 이게 더 재밌네요. 어, 반론 없으십니까? 그냥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 이런 류의 그 질문이 있어요. 예, 있어야 돼. 이제 이런 류의 질문이 국가직에서도 질문의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옛날 스타일의 질문이기는 한데요. 뭐 최근 버전으로 뭐 이거 똑같지는 않지만 뭐 공무원이 되면 개인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조직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이 원래 국가적 구급에서도 예, 질문지 질문으로 왕왕 시간 남으면 묻는 류의 질문들 혹은 이제 가끔 중간에 껴서 하는 질문들로 있었습니다. 개인 역량이 중요하냐, 예, 조직 역량이 중요하냐. 그럼 대부분 이제 조직 역량 얘기해요. 되게 뭐 개인 역량은 보다는 뭐 같이 일을 하고 뭐 공동으로 블라블라. 또 이거는 좀 제가 드린 문제는 좀 올드 스타일의 문제이기는 해요. 요즘은 잘 하지 않는 질문이기는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인간관계를 많이들 해요. 저는 놀라웠던 게 저는 인간관계가 9가 나오고요. 업무 능력이 1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관계가 3분의 2 정도 나오고 업무 능력이 한 3분의 2 정도 나온 거 봐서 요즘 분들은 조금 예, 좀 느낌이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면접용이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저는 사실 이런 거 가지고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강의할 이유는 없고요. 정답 없는 얘기죠.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라는 겁니다. 사실 이걸 뭐 여러분들이 뭐 이걸 가지고 뭐 예컨대 조직론이나 예컨대 무슨 역량평가론 뭐 이런 거를 뭐 말씀드릴 건 전혀 아니고요. 좀 그냥 가볍게 묻는 질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접 때 실제로 오면 뭐 정답은 당연히 없습니다. 중요한 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뭐 아까 좀 댓글에 보시면 댓글에 다들 뭐 이유는 다 잘 쓰셨어요. 일단은 이유는 뭔지 다음에 되게 승복 못하겠다고 반발하면 어떡할래? 이게 뭐 꼬리 질문을 가끔 또 하는 실제 질문이기도 합니다. 뭐 반발한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알려주고 뭐 본인들이 좀 부족하게 평가받은 부분이 뭐 이러이러하다 뭐 이런 것들 좀 알려주고 뭐 자기 개발할 수 있게 그에 맞춰서 예, 또 심진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에서도 뭐 별 이견은 없어요. 그러면 3번 그다음에 새로 그러면 반발 아니 뭐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뭐 일부 학원가에서는 마치 이제 이런 게 무슨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또뭐 좋은 답안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고려 대상 자체가 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뭐 당연하게도 이건 뭐 형평성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A도 좋고 B도 좋은 대안을 만드는 게 좋은 답변이다라는 식으로 일부에서 주장을 하는데 일부 강사들이 뭐 네,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거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뭐 상식적이지 뭐 특정 명작 검사만 뭐 조직의 정부의 진리를 다 알고 있느냐 얘기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겠죠. 자, 중요한 건 이제 관건은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의 관심은 뭐냐 그러면 이유입니다. 왜? 그 이유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면접위원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면접위원이 뭐 AI도 아니고요. 뭐 100명의 면접위원이 100가지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다만 이제 이런 식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 버전으로 뭐 조직의 역량이 뭐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냐, 조직의 협동이 중요하냐, 뭐 이런 류의 질문들, 저는 그냥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의 아류 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단,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는 것도 정답은 없잖아요. 정답. 그 질문은 뭐겠어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제 규정, 인식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인간관계와 업무 능력이라는 거를 본인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최근의 문제, 예, 개인의 역량, 조직의 협력. 이것도 마찬가지 개인과 조직을 권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대개 보면 인간관계가 좋다는 거는 조직력이 좋다는 걸로 이해가 되고, 업무 능력이 좋다라는 거는 되게 이제 개인적인 걸로 이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의 유사 버전이 아까 말했던 개인이 중요하냐 조직이 중요하냐 뭐 이런 거의 유사 버전이에요. 정답은 당연히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제 궁금할 뿐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어요. 아까 올라갈 승진을 할수록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두루두루 통솔해야 되기 때문에 아르세나 잘 적재적소에 뭐 협업, 뭐 다른 부처와 아니면 뭐 조직 내부원들과 어쩌고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라는 말도 당연히 타당한 얘기예요. 또 반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만큼 책임감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업무 능력이 전제가 돼야지 예컨대 정부에서도 예컨대 국민들에게 봉사를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책임감을 얻을 수 있다는 말도 당연하게 온당하게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저는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제가 이 문제를 드릴 때 A와 B의 순서를 바꿨으면 예를 들자면 A는 업무 능력은 좋지만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는 말을 어떻게 개령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질문들을 하니까요. 제가 그대로 그냥 옮기는 겁니다. 사실 저 같으면 이런 질문 안 넣을 겁니다만 아무튼 뭐 있으니까요. 이 순서를 만약에 A와 B의 순서로 바꿨으면 아마 그 업무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한 4%, 한 10% 정도는 더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제로 면접 좀 이런 거 받으시면 말씀드린 대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다만 여러분 답변하실 때 이제 뭐가 남들보다 좀 더 좋은 답변을 하겠다 그러면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떤 거를? 여기를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이 부분을.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할 때 되게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 안에 프레임을 짜놓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는 아닙니다만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 프레임을 짜야지. 프레임을 짜진 프레임을 벗어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프레임을 탈출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프레임에 말리면 계속 말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걷어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업무 능력에 인간관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능력에 대해서 애매한 표현을 썼는데 보통 이제 직무 역량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직무에 필요한 역량. 예. 그러니까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예컨대 기술적인 역량, 약간 지식적인 역량, 뭐 또 전문적인 어떤 테크니션으로서의 역량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일이라는 게 혼자 일하는 게 당연히 아니거든요. 업무 능력이 좋다는 건 당연하게 업무는 혼자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협업을 하거나 뭐 어디에서 뭐 약간 데이터를 받거나 아니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회의를 거치거나 뭐 이런 거의 결과물이기도 해요. 혼자 고독하게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업무 능력, 뭐 정확히는 직무 역량 안에는 사실은 그런 관계성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문제가 좀 안 좋다고 보는 건 인간관계라고 해서 이게 인간관계를 뭐라고 규정할 것인가 라는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들었던 근거는 협조, 뭐 통솔, 협업,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사람이 좋아요. 뭐 이런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죠? 인간성이 좋아요. 뭐 이런 걸 하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다음 업무 소통이 필요한 업무에 있어서의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은 제가 보기엔 좀 프레임이 잘못된 질문이라고 보는 거죠. 시당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비슷한 얘기가 아까 말했던 개인의 역량이 우선이냐, 조직과의 협력이 우선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럼 되게 조직과 협력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괜히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조직은 개인의 총합을 넘어서는 겁니다. 개인이 당나라군이면 아무리 그 당나라군들의 조직을 모아본들 조직의 역량, 조직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개인의 총합이 곧 조직이 되는 건 아니죠. 당연하게. 그 개인의 총합이 조직보다는 더
그 총합보다는 조직의 역량이 더 적어질 수도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개인의 총합보다 조직의 역량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축구죠. 축구가 재밌는 이유는 예, 뭐 탑티어의 각 포지션별의 탑티어의 선수를 모아놓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가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이 그런 걸 보여줬잖아요. 당연하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뭐, 이게 뭐,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입니다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본인이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 이런 류의 선택지 질문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가 좋으냐라는 질문. 근데 그 질문에서 이 아까 말했던 프레임, 이렇게 문제가 짜놓은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일 수 있다는 얘기야. 뭐 여러분들이 뭐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는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하고 프레임 자체를 이제 넘어가 버리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예를 들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업무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업무 능력에는 당연하게 예컨대 뭐 다른 여러 가지 협업들, 그죠? 예, 협업 또 관계성 속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업무 능력이고 저는 이해를 한다. 그죠? 뭐 여기서 인간관계가 예를 들자면 뭐 친목, 뭐 사적인 인간관계라면 그 부분은 업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보고 직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이런 뭐 이런 것들이라면 그거는 업무 능력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 저는 업무 능력이 좀 더 중요한 가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정도의 프레임이 맞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뭐 그렇게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즉 주어진 질문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 그러면 이 질문이라는 게 되게 국가적 면접은 질문지예요. 그러니까 질문에 이미 적혀져 있는 거를 그냥 면접인이 그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면접인이 무슨 의도를 갖고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물으라고 해서 묻는 거예요. 따라서 그럼 질문을 낸 사람 어디에서 질문이 냈는지는 뭐 나중에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뭐 공무원이 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예, 그러니까 외주를 줍니다. 시스템으로 말하자면. 근데 이제 내는 사람들이 그거를 왜 이런 문제의식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영어로 하죠. 이제 플랫하다는 표현을 쓰죠. 플랫하게 질문을 줘버리면 괜히 질문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줬는데 저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그냥 뭘 해야 될지 갈등이 되는 뭐 그런 경우들이 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거 예시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중요하다 해서 그냥 여기 댓글 많은 분들이 제가 그 프레임을 깬 질문들의 답변이 혹시 있는지 좀 찾아봤었어요, 사실은. 프레임 자체를 깬, 새롭게 프레임을 정의한,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새로 해버리는 거죠. 본인이 이해하는 바로.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가 사실 이 문제에 좀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제 눈에는 잘 뜬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좋다, 뭐 어쩌고 저쩌고, 예, 어쩌고 저쩌고. 다 이유는 다 나름대로 이제 드시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예, 나름대로 이런 얘기들도 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긴 그렇습니다만, 물론 이제 한 분 같은 경우, 요분 같은 경우 이제 고위직이면 하위직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보려고 하셨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예, 나름대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의사소통, 내 이제 객관성이거나 뭐 증명량, 뭐 본질은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 다음에 또 그런 건 있어요. 여기 보시니까 뭐 이렇게 마치 승진되는 건 다 간부가 되는 것 같이 이제 전제를 하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부가 되는 것이니까 뭐 조정이 필요하다.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 뭐다 간부 되는 거 아니거든요. 다 관리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보통 이제 관리자급이라 그러면 이제 5급 이상을 보통 얘기를 하죠. 예. 근데 7급에서 6급 되는 건 관리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자기 밑에 딸려 있는 어, 신규 한두 명이 더 있다 뭐 이런 거 후배들이 있고 뭐 직속이 있다라는 건데 그 직속이 있다는 말이 바로 관리자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관리자라는 걸 단언하시는 거는 조금 성급한 가정의 오류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 결과는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뭐 다 이제 그런 거 취지가 좀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유들은 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다 리즈너블한 이유들을 대셨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뭐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이제 정답이 없는 것이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다른 답변 낫다라는 말은 잘 모르겠고요. 좀 더 차별화되는 답변을 하겠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 프레임 자체 용어 자체를 좀 다시 좀
깨뜨리면서 좀 얘기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문제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 잘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하더라도 그 다른 쪽을 아우르는 답변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자면 꼭뭐 프레임을 깬다는 게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그냥 A 더하기 B요. 뭐 이런 답변을 꼭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B이긴 하지만 A를 포괄하게 혹은 A이긴 하지만 B를 포괄하게 혹은 A와 B를 합친 뭐 AB 말 그대로 융합된 AB로 하든지 뭐 이런 식의 방식 아까 개인이 중요하냐 조직이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공직가치로 말을 하면 뭐 두루두루 다 의견을 표현하는 거는 민주성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거를 민주적으로 뭔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일을 처리하면 당연히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겠고 말도 많아지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민주성이 보통 반대되는 공직가치로 효율성을 얘기하는데 질문이 이렇게 오죠. 민주성이 중요하냐 효율성이 중요하냐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의 선택지 질문들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프레임을 깨야죠. 그죠?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경우면 민주적 가치가 중요하고 저런 경우면 효율성의 가치가 중요할 것 같다. 단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성을 추구해야 될 것이고 효율적으로 하면서도 민주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균형들을 좀 갖는 게 그 균형점은 뭐 사안마다 이슈마다 뭐 개별마다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그런 식의 답변들이 좀 더 깔끔할 수 있다고 얘기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서 말하는 보통 민간 면접에서 많이 말하는 그죠? 딜레마형 문제 뭐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뭐 딜레마까지는 아니고요. 그죠? 그 정도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를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프레임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학원가에서 많이 하는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그래서 좀, 뭐 저는 개인적으로 후지다고 봅니다. 이런 식의 것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탈락하면 뭐 이렇게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뭐 둘 다 이렇게 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든 뭐 이런 거 그냥 면접용어로 그냥 아름다운 얘기로 그냥 함직은 한데 뭐 실현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 면접 보시는 과장급들 예컨대 뭐 이런 분들이 뭐 4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꼭 듣고 싶을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택지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동일한 선택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주 흔히 아주 많이 벌어질 겁니다. 작년에 일행이었을 때 일행 5조 문제였나요? 상황형 문제 중에 이런 거에서 딱 중간 정도로 주는 건데요. 뭐 이런 나중에 제 워크북에 보시면 그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A화가 있고 B가 있어요. A 도시와 B 도시가 있고요. 그 도시 사이에 중간역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KTX 중간역. 그죠? 후보지가 두 곳이 있어요. 후보지가 두 곳이. 한 곳은 지금 당장에 손님이 많아요. 이용률이 높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럼 두 번째, 다른 한 곳은 지금 당장은 이용률이 적어요. 잠깐만. 지금 한 곳은 지금 당장 사람이 많아요. 지금 당장은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발전해서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아요. A. B. 지금 당장은 사람이 많아요. 지금 당장. 앞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똑같이 주는 거예요. A와 B를 균형 있게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게.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본인이 A, B 역 중에 한 곳만 심사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하죠. A를 하면 왜 B를 안 했냐고 뭐라고 질문이 오겠죠. B를 하면 왜 A를 안 했냐고 질문을 올 거고.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러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를 할래? 이건 아니거든요. 당연하게. A, B, 문제 선택지를 A, B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고 줬으니까. 이런 건 진짜 질문을 위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A와 B 중에 내가 왜 A와 B를 더 중시하는가? 라는 가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은 것이죠. A와 B 중에 뭐를 더 중시할 거냐는 하나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일단은. 그래야지 질문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아까 뭐 제가 뭐 그걸 프레임을 깨뜨려야 된다. 깨뜨리는 것도 하나의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해 상황형 KTX 중간형 문제는 깨뜨리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뭐겠어요? 선택을 하는데 최대한 이유, 이거보다는 이거를 생각하는 이유. 근데 그 이유에는 정답이 없어요. 당연하게 똑같이 균형을 줬기 때문에. 그죠? 네. 이런 경우. 그러면
플러스 이제 보완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A를 했다면 그러면 B 도시에 있는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혹은 B를 했다면 나중에 A가 발전했을 때는 또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거에 대한 옵션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런 식의 선택지들도 지난해 있었어요. 네, 실제 상황의 문제라도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선택지 문제, 꼭 딜레마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걸 보통 딜레마라고 표현을 하기에, 그래서 그냥 딜레마라는 표현을 좀 쓸게요. 네, 이 정도입니다. 좀 설명이 좀 들었나? 뭐 이런 건 정답이 없는 거 가지고 얘기가 힘들었는데, 아까 프레임이라는 말을 조금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프레임. 물론 이제 뭐 공무원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갖다 붙일 수는 물론 있겠는데, 여기에서도 이 문제에서도 예, 뭐 그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정답이 없는 것일수록 본인의 논리 근거를 잘 갖추시고, 다음에 또 기왕이면 그 서로를 포괄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좀 같이 연결을 시켜서 그까지 보완을 좀 해야지 조금 더 안정적이거나 조금 더 괜찮은 답변일 수 있겠다. 뭐그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까지. 아이고, 이제 한 시간 반 정도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자, 좀 재밌으셨습니까? 너무 이게 재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요거 관련 질문. 나중에 저는 진짜 뭐 이런 거보다는 조금 실제 좀 성령 가지고 좀 하고요. 또 그래서 앞으로 좀 기회가 되면 뭐 이렇게 좀 뭐 문제풀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원래는 저 이거 좀 간단하게 한 1시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궁금하신 질의응답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받을까 싶었는데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좀 되셨다니까. 자, 일단 질의응답 뭐 궁금하신 거 이거 포함해서 뭐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냥 마이크 키시고 질문 주시죠. 뭐 마이크 키시가 어려우시면 채팅으로 주시고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오픈 강의보다 직접 참여해보니까 백문이 불여일행입니다. 그래서 뭐 강사 떠드는 얘기 뭐 50시간, 100시간 듣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여간 원래는 강의도 좀 되게 컴팩트하게 하고요. 뭐 그냥 간단 짚을 것만 좀 간단하게 좀 짚고 실습을 조금 더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 거를 많이 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그건 가까이서 후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늘지 뭐 강사가 뭐 아무리 떠들고 해봐야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이게 정답이 없는 세계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갖고 저거는 또 저거 갖고 명쾌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답이 명쾌한 세계에서 그게 특이한 세계죠. 정답이 명쾌한 세계는 아주 특이한 세계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세계에서 이제 일반화된 세계, 정답이 없는 뭔가 최선이거나 맞춤이거나 적절하거나 틀린 건 아니지만 어느 게 조금 더 맞춤한가, 어느 게 더 적절한가, 어느 게 더 효과적인가, 뭐 이런 세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정답이 없고 본인이 정답을 만들어야 되는 세계로 오셨기 때문에 좀 적응이 좀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좀 공적 언어를 배운다는 말씀도 제가 그래서 드리는 거기도 해요. 아무튼 간에. 준호님, 이런 연습은 실전처럼 시간 제한을 두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건 나중에 이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 약간 몸풀기용으로 그냥 맛배기용으로 드린 것이고요. 또 일부 학원가에서 좀 적절하지 않은 뭐 이런 거가 뭐 무슨 대단한 아이디어인 것처럼 늘 얘기하길래 뭐 여러분들이 이런 데다가 자꾸 이렇게 낚이지 마시라고 드리는 취지도 좀 있고요. 뭐그 하여간 좀 면접 시장이 조금 수준이 좀 있고 격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안타깝네요. 해양 갈수록. 예. 예. 뭐, 면접 시험이 우습거나 여러분들이 우습거나 뭐,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그냥 그거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개별 면접 과정, 경험 과정, 상황 과정 쓰실 때, 뭐, 개인 발표도 마찬가지고요. 시간 엄수는 무조건 하시면 잘 쓰셔야 됩니다. 시간은 타협하시면 안 돼요. 뭐, 처음에는 뭐, 시간 걸리고 있다는 거 필요 없고요. 무조건, 싫은 시간에 딱 칼같이 맞추고 쓰고, 뭐 이래야 되는 이런 것도 좀 트레이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관련된 거는 제가 실습 때 같이 할 거니까 상관없이
지금은 그냥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이크로 좀 주시지 왜 이렇게. 인간결정 실습때도 줌으로 참석해 주시나요? 예, 물론요. 근데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 공개적으로 합니다. 공개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공부하는 겁니다. 실습하는 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나만 1대1로 코칭해주고 나 혼자를 뭔가 체크해주면 내가 면접을 잘 볼 것 같은 착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착시 때문에 그 많은 여러 가지 택도 없는 마케팅, 여러분들을 호구 잡는 마케팅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하게 봐준다 이런 거죠. 무엇을 봐주는지, 어떻게 봐주는지, 무엇을 코멘트를 해주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대개의 경우. 그냥 1대1로 한대. 무조건 나오래. 그냥 코칭 받으래. 그럼 다 우수 받는데. 그런 아름다운 얘기들로 낚습니다. 실제로들 많이. 그런 거를 좀 강조를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러면 저희 수강생이 작년에 900명이 넘었습니다. 모든 분들을 다 첨삭을 해드릴 수 당연히 없습니다. 그죠? 물리적으로. 그럼 내가 첨삭을 해주면 약간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실습 때 제가 답지 코멘트를 대표적인 몇 개를 받아가지고 되게 합니다. 물론 이제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해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뭐 공개 강의는 아니고 좀 너무 성과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뭐 합니다. 예, 그거는 제가 알아서 따로 연락을 드리고 뭐 따로 예, 예. 예, 뭔가를 해요. 그거는. 하지만 공개적으로 하는 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물론 이제 실습 같은 거 하시다 손 들면 됩니다. 먼저 하시겠다 손 들면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의외로 손 드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그죠? 많지 않으시고요. 꼭 본인 거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 하는 거를 보면서 본인이 벤치마킹을 하시거나 보완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자고 공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공개 강의를. 그래서 공부한다는 마인드를 잘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공부는 제가 강의든 무슨 이론 강의 뭐 그런 거에 대한 공부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하게는 다른 사람의 사례들을 보고 배우고 공부하시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되게 국가적 7급의 면접과 면접의 프로토콜과 내가 평정표라는 걸 말씀드렸죠. 평정의 개념도 오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되게 정교하게 짜져 있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뭔가 걱정은 되시겠지만 그렇게 전적으로 실습 따라오시면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은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기준을 물론 저한테 하시면서 코멘트를 받으신데 뭐 다 공개적으로 합니다. 공개적으로 하고요. 공개적으로 해야지 본인도 배울 게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어, 그 공개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강사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내가 알아서 다 봐줄게 이런 데는 좀 함정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조금 경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물론 당연하게 손 드시면 다 첨삭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첨삭하 PT 답지 같은 경우나 약간 상황형 답지를 공개적으로 첨삭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빨간펜 들고 라이팅을 해가면서 대안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하는 강사가 있다는 소리 저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를 제외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세 번째, 찐이님, 면접 우수받는 수강생들은 답변을 들어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후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별하시기는 거의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제가 뭐 선생님 그런 말씀을 선생님 어느 게 우수받은 후기인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하지만 안 알려드립니다. 뭐 어디 학원 가면 뭐 자기네 수강생이 얼마나 우수를 받았다는 등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데이터를 다 깠습니다. 그죠? 예. 적지 않게 우수를 받고요. 또 적지 않게 우수받은 분들 중에 눈물 나는 사연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죠? 저는 그런 말씀 거의 안 드려요. 왜냐 그러는 건 본인의 노력해서 하신 것이지 왜 거기다가 제가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제 강의파를 쓰는 거는 참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수를 받는 거, 참고로 제 교재에 있는 저번에 그냥 뭐 아마 수업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제 교재 2장에 들어가 있는 후기들이 다 우수 사례입니다. 뭐 정확히 우수를 받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확실하게 일비씩 바뀌었고 그래서 우수라고 추정이 되는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보면 이게 뭐 특별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면접의 텍스트적인 정보는 51%고요.
나머지 49%는 그러니까 언어로 치환되지 않는 그죠? 버벌, 그러니까 난 버벌된 뭐 태도, 자세, 눈빛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또 여러분들이 잘은 모르시겠지만 지금은 나중에 대해 좀 아시겠지만 개인 발표 답지도 다 똑같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답지가 무서운 이유는 본인의 성의와 노력이 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 부분도 좀 분발하시기가 조금 처음에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우수 사례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거나 예컨대 여러분들 구글 문서에다가 따로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괜히 이상한 선입견을 줄까 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불친절한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뭔가 우수 사례라고 제가 찝어드리지도 않았고요. 그죠? 어느 답변이 좋다고 찝어드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탐구하는, 이거보단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그것. 네.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조금 불친절하더라도. 아까 저기 그 2번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아까 그 할머니 식당 편을 보시면, 앞에 댓글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와, 이거 괜찮다. 정리가 됐다. 좋다고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죠? 물론, 뭐, 어느 하나 특정 한 개만 아니지만, 이거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요게 아이디어가 괜찮네. 어떤 전체적인 뭐 형식은 이게 좀 괜찮네. 이렇게 하는 게 되게 감명해서 또 이게 좋겠네.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면접 강사만 보고 아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제 답지나 이런 거에 약간 예민한 부분들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생각해서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좋다라는 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죠? 정답과 좋다는 건 다른 말이잖아요. 좋은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저는 일부 면접 강의들이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자기가 얘기하는 것만 모범 답안이고 다른 것들은 뭐, 그죠? 대충 준비한다는 식의 프레임. 그죠? 이런 거가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라고. 그래서 자유도가 되게 높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얘기로 본인이 하시는 게 좀 좋지, 뭐 이상하게 자꾸 뭔가 현험적인 어떤 답이 있고 내가 그 답을 못 찾아 헤맨다. 약간 이런 의식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플라톤의 이데아론이죠. 나는 동굴에 있고 뭔가 우상, 뭔가 빛을 찾아가지고 면접 강사를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탐구하시는 시간, 뭐 그 시간 조금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박이 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뭐 고생까지는 아니지만 본인이 얻으시면 나중에 이게 없어요. 이게 기복이. 그런 면에서 되게 안정감 있게 면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띄는 부분 나중에 되시면 아실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게 행간에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텍스트의 그 행간 사이에 그 흐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객관적으로 보고 괜찮다 이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꼭 그것만이 꼭 우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면접 후기를 받아보면 우수부터 미흡을 판단해 준다는 건 사기라고 봅니다. 저는. 그죠? 아예 미흡받을 분들은요, 후기 자체가 복귀가 안 되는 분들도 많으세요. 물론 다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서 뭔가 정답을 자꾸 찾지 않게 여러분들이 좀 마인드 세팅을 하시는 취지에서도 그래서 제가 후기를 열심히 좀 보시고 스스로 좀 비교해 보시고 벤치마킹도 하시고 뭐 그렇게 보시라고 제가 늘 강조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본인의 다들 각자의 색깔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치님 지방에 있는데 노량진 안 가도 될 것 같네요. 오지 마시라니까요. 와서 뭐 좋다고. 면접을 더 잘 보시는, 편하게 더 잘 보시는 방법은 서울에 안 오시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분들. 편하게 집에서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인 가장 편한 데서 공부하시기 편하고 익숙한 공간에서 뭐 집이 됐건 독서실이 됐건 학교 도서관이 됐건 거기에서 필기의 연장이다 정도 느낌으로 좀 공부하신다는 마인드로 좀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필기도 누렁진 와서 실감 안 들으셨던 분들이 뭐 대단하다고 면접을 이해하셨죠?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아니고요. 제 수강생분들은 가끔 놀러 오세요. 그냥 핑계대고 좋잖아요. 서울에 오셔서 한번 제 얼굴도 한번 보시고, 적들은 얼마나 잘 써라. 잘생겼나? 이쁘신가? 한번 얼굴도 한번 봐주고, 이 정도의 어떤 본인의 좀 이렇게 그 텐션을 좀 높이는 그런 걸로 쓰시는 게 더 좋지. 굳이 매번 오고 고생하는 거에 비례해서 면접을 잘 보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이거 또 너무 이렇게 오늘 자리가 거창해졌네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2시에 뭐 정규 강의는 하는데요. 정규 강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장 기초 챕터편은 뭐 유튜브로도 예, 동일하게 라이브로도 나가게 될 테니까 뭐 강의 좀 너무 많이 초정해 들으셔갖고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러니까 강의 뭐 일찍 들으셨다고 면접 잘 보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저야 뭐 예, 뭐 비교 실림의 뭐 강사님이 계신데요. 그나마 제가 좀 그래도 예, 그 나라 정책과 이제 면접의 개념 물론 이제 뭐 저하고 스타일도 다르고 뭐 이러저러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 강사님이 계시는데 원래 뭐 안 하시나 뭐 이렇게 얘기가 없네요. 어떻게 하나 원래는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요. 뭐 다른 건 궁금하는데 그나마 7급 정책을 할 수 있는 거의 뭐 유일한 분이셔서 저와 함께 뭐 안 하시네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궁금하기는 했는데 뭐 거기는 관리형 뭐 이런 개념이라서 뭐 저랑 좀 컨셉이 좀 다릅니다만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강의를 제가 공개적으로 합니다.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뭐 답제적으로 이렇게 던져주고 이렇게 쓰라 뭐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리고 그 한 가지 말씀을 뭐 공개적으로 공개는 아니죠. 몇명 안 계시니까 어, 그 제가 참 좀 대마고거들이 되게 많은데요. 수준 떨어져서 같이 뭐 이렇게 응대를 엔간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아마 다른 학원 관계자들이 들어와 계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뭐 제가 약간 공개적으로, 제가 가능하면 최대한, 예, 어, 좀 모니터링을 좀 하겠습니다. 예, 하고요. 잘못된 정보는 공익적 차원에서 좀 오늘같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만들려고 합니다. 뭐 노이즈 마케팅 블라블라 하는데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 걸 노이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어? 어.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강사가 자기의 경력과 학력과 경력, 그리고 왜 내가 이럴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를, 저는 별로 이렇게, 예, 상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 여러분들이 워낙 정보들이 없으시니까 뭐 이것저것 뭐 그러시겠죠. 하지만 원래는 뭐 공익적 차원에서라도 좀 교통 정리를 할 건 좀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할머니 식당 얘기 원래는 안 하겠죠 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학생들 수준도 안 되는데 여러분 수준이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진짜로. 뭐 근데 저렇게 하라는 거를 창의적인 대책이라고 돈 내고 강의 듣는 건 좀 슬픈 일 아닌가요? 뭐 대한민국 또 7급인데 뭐 준 간부급들이신데 그런 얘기를 듣는 거는 조금 예, 국익 차원에서 네, 뭐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뭐 좀 정리할 것들은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강의를 공개적으로 하고요. 예, 뭐 뒤로 하는 것도 없고요. 또 뭐 모든 그 채팅 답변도 제가 다 합니다. 예, 뭐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아이패드에서 예, 다 제가 답변 직접 다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예, 당연하게. 문제도 제가 만들고요. 당연하게. 당연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슬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고 뭘 들으시건 간에, 뭐 얕은 간에, 일단 기출을 가지고 좀 잘 정리하고 준비하고 공부하신 뒤에 모의 면접과 모의 문제는 뭐 효용성이 뭐 저는 뭐 나오지도 않을 걸 가지고 더 모의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 기출에 더 아주 좋은 문제들은 기출에 있고요. 기출 문제 퀄이 훨씬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제가 뭐 제 모의 문제가 후지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예, 제 모의 문제가 좀 까다롭긴 합니다만 하여간 나중에 그뭐 나오지도 않은 모의 문제보다는 기출을 조금 더 확실하게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또 많았네. 네. 뭐 등업은 바로바로 해드리니까요. 너무 좀 뭐 빨리 뭔가 그 제가 좀 조성스러운 부분인데 뭐 스터디도 보니까 좀 많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까지 뭐 다른 시험이 없으시니까 뭐 노느니 뭐 빨리 하시겠다 이런 소요나 뭐 이런 니드들이 좀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일본 뭐 지방직 보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뭐 없으니까 뭐 이러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직 7급의 면접 시간하고 그냥 올인해서 3주 면 전 뭐 충분하진 않아도 베이스라는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뭐 한 달 정도면 뭐 넉넉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뭐 일찍 준비하는 게 꼭 뭐 면접을 더 잘 보는 뭐 그런 거라고 이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미리 뒤에서 쫄려서 하느니 뭐 슬렁슬렁 하시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먼저 하는 게 면접을 잘 보는 거고, 뭐 나중에 뭐 본인이 점수가 조금 애매해서 좀 시작하기 좀 그렇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히 남들은 다 먼저 일찍 시작했는데 뭐 나만 뒤처진 거 아닌가, 굳이 그러실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좀 많이 들어보시고요. 탐구해 보시고, 뭐 그래서 좀 약간 공부라는 개념, 또 다른 공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면접 시험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아무거나 좀 마이크 켜고 좀 주시죠. 채팅도 좋습니다. 일단 오늘 답지 그 댓글 아주 좋은 댓글 남겨주셔가지고요.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뭐 간단하게 뭐 하는 거는 좀 몇 번만 더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상황형이 됐건 뭐 PT가 됐건 뭐 같이 공개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성실 상관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아마 정규 실습이 시작되면 정규 실습도 되게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뭐 다 하실 건 없습니다만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요. PT 같은 거 하면 수업이 되게 길 수밖에 없어요. 뭐 쓰는 시간만 30분, 뭐 나중에 A급 답지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보완하고 후속질 답 점검하고 이러면 문제 하나 하는데 한 뭐 4~5시간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문제 이상 하는 건 오버입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빅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최대한 여러분들이 뭐 구슬로 할 수 있는 건 구슬로 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시면 제가 뭐 수험생 아니신 분들은 후기에 드린 거 있잖아요. 뭐 PT는 조금 좀 그러실 테고요. 적어도 그 경험과제랑 상황과제 그 두 가지 정도는 쭉 비교해 보시면서 뭐 같은 질문들 많잖아요, 그죠? 직례를 뭐 같은 질문들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묶어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면 제가 드렸던 그 공개용으로 드렸던 것도 뭐 꽤 복원이 그래도 꽤 잘 돼 있고요. 적어도 중간 이상은 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 정도면 또 공들여서 좀 적어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고 감만 가지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뭐 중요한 뭐 기본 기능 하신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는 걸 좀 대면대면 하지 마시고 좀 자세히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 정도로 좀 마무리 지을까요? 아이고, 심야가. 작년이었고요. 작년에 7급 모의 면접을 새벽 2시 반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뭐 저는 그냥 집이니까 괜찮은데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줌이 이래서 편해요. 그냥 저도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 키고 그냥 서로 말씀드리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앞으로 그냥 수업 실습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오늘 아까 좀 제 컴퓨터에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웹캠 하나만 설치해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배워놨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좀 간단하게 좀 질문 받고 서로 토론하고 얘기해 가면서 이렇게 뭔가 좀 대책들을 만드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좀 오늘은 좀 첫날이니까 어색하다 치고 다음부터는 그냥 마이크 켜고 그냥 서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그러시니까 적절하게 본 얘기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 정도로 마무리